안녕하세요. 이번 주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랑현 사장님들과 함께할 위드그룹의 최혜경입니다. 이번 주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리더십 로드맵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리더가 되는 일이기에 어떻게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두 권의 책을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최희경 저자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또 한 권은 이석훈 저자의 삼국지 리더십입니다. 나는 과연 괜찮은 리더인가? 나는 과연 남들이 인정해주는 리더인가? 리더십에 대해 한 번쯤 곱씹어 보았을 질문입니다. 삼국지의 영웅들 많이 아시죠? 그중 대표적인 유비, 조조, 제갈공명의 리더십을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상을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로 어떻게 리더가 될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확립하라. 두 번째, 목표를 명확히 하라. 세 번째, 미쳐야 미친다 입니다. 정체성 확립이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 특강에서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랑현의 철학처럼 우리의 비즈니스도 서로 비교하여 넘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올리원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토대로 꿈과 희망, 비전이 가득 담긴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되는 조건입니다. 지초북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계릉이라는 사람이 한 사내를 만났는데 그 사내는 초나라로 간다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릉은 그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요 라고 일러주자 그 사내는 내 말은 좋은 말이요 라고 대답하여 계릉이 말은 훌륭한데 그 길은 아니요 라고 다시 알려주자 그 사내는 난 초나라에 많이 가보았지요 라고 대답하여 재차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으나 결국 사내는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올바른 목표를 가진다면 결코 방황하거나 나태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스트를 통해 2명의 EVP 스폰서가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우리도 리더입니다. 마지막, 미쳐야 미친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다. 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즐기는 것 또한 미친 것보다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한번 볼까요? 미친 열정을 발휘하여 신념을 일으키고 전염을 일으킨 분들이십니다. 우리도 미쳐볼까요? 사랑하는 구팸 사장님들, 내일은 유비의 리더십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어기여차 니어라차 파도는 날 들고 내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엔 FM. 전국 전 세계에 계신 랑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랑연 FM 최혜원입니다. 2대 22일,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랑연 FM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 전 세계를 강타하여 모두가 혼란기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순간에 뉴 EVP가 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신 멋진 분을 시선 집중해서 모셨습니다. 디데이 22일 비즈니스에 초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 마음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이 부분을 오늘 깊게 터치해 주실 리더분을 밀착 취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랑연 라인의 핵심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잠시 후 앵커 브리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통 주파수 3051MHz, 여기는 굿모닝 랑연 FM, 저는 최혜원입니다. 사장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여러분들을 또 찾아왔습니다. 2달 반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게 올해 초예요. 근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남은 기간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벼락치기를 해내느냐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시험을 잘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벼락치기란 거 아시죠? 네,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는 다 잊으시고 지금부터 우리 초집중해서 11월 24일 부스트로 2명의 EVP 라인을 우리는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벼락치기로 시험 잘 보기 11월 첫째 주 월요일 최혜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음악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박채연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며칠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최혜원의 시선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모든 오프라인이 다 중단되고, 저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정말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을 그 순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에 피크를 칠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이 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뉴 EVP가 되셨어요. "아니 무슨 일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EVP가 되신 진짜 멋지고 단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위드그룹의 뉴 EVP 한소현 사장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한소연입니다. 저는 3년 전 압구정 성형외과 상담실장을 하고 있을 때 20년 지긴 친한 언니 이시연 사장님을 통해 뉴스킨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으로 힘든 시기도 보내봤고 직장인으로 직장인의 한계에도 직면해 보았고 친정 사업인 가구업에서 1년 정도 경험을 해보았던 저는 그 어떤 직업도 제 삶을 안정적이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을 때 2019년 1월, 10월에 뉴스킨 컨벤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컨벤션에서 저는 꼭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내가 생각했던 삶을 찾아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컨벤션장에 있던 전 세계 뉴스키너들은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제 마음속에 전달되었고 저는 그때 한국에 돌아가서 꼭 EVP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곤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철 사장님의 말 그대로 EVP가 되려면 열정을 표현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매일같이 찾아가서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아픈 친구는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가서 차 안에서 얘기했고, 부정하는 친구는 8시간도 카페에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다는 친구는 잠깐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시끄럽게 전달하곤 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열정을 표현하다 보니 어느새 진심이 전달되었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EVP가 되었습니다. 진심은 간절함은 통한다는 걸 저는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진심을, 열정을 표현하세요. 네. 사장님 너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제가 아까 사장님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장님이 딱 루비가 되실 때가 코로나가 가장 기승을 부릴 때였거든요. 저희 오프라인도 다 없어지고 그때 진짜 사장님이 얘들아 무슨 일 있니?" 막 약간 이런 컨셉으로 루비가 됐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라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EVP가 될 때는 누구나 다 너무 힘든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정말 많이 아프고 찢기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마사지사가 되었다가 방문 판매 업자가 되었다가 진짜 피라미드 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다단계 미친 여자도 되었다가 저는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 여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목표인 EVP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내가 선택했던 뉴스킨이 맞다는 진심만을 전달한다면 상대방이 이걸 알기만 한다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단계 미친 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목표인 EVP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너무 천상 여자고 속은 장군 한 10 명이 들어 있는데. 네 사장님 너무너무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굿팸 여러분들께 어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사장님의 목표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굿팸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출연하게 해주신 우리 혜원 사장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랑연의 목표와 똑같이 2명의 EVP와 함께하는 뉴스킨 사업가가 되고 내년에는 꼭 SBA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리여리한 체구와 여성스러운 저 말투 안에 얼마나 강인한 정신이 있는지 저는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신념이 가득한 진심을 전달하느라 너무나 정신없이 코로나까지도 잊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 어려운 시국에 EVP가 딱 되어 주셔서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신 우리 한소연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랜선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차니 열한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랑연의 아침을 깨워줌 굿모닝 랑연 FM. 네, 이혜민 사장님 목소리가 들려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혜민 사장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또 공동 호스트를 해주고 계시고 리딩으로 리드하라도 만들어주시고 네, 여러모로 굿팸을 위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원의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밀착 취재란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미행을 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청도 하고 싶고 또 너무나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 뉴스키너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밀착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치기로 시험을 잘 보자. 이게 저희의 한 주 컨셉이거든요.
그럼 벼락치기로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나를 지배하는 내 마음과 내 정신이에요. 그래서 11월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직 목사님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 한평생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를 해 오신 분이세요. 살면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첫 돈 버는 경제 행위가 뉴스킨인 분이시죠. 이분은 참고로 저희가 그룹 내에서 강의를 분기별로 듣습니다. 그렇게 분기별로 저의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데요. 김종호 사장님을 저희는 영접한다. 오늘 우리 김종호 사장님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음장 브랜드 앰버서더 김종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대에서 사업하는 김종호입니다. 사장님. 네, 우리 짝꿍 스타트업 짝꿍 문희 사장님이 엄청 손을 흔들어 주고 계세요. 예, 네, 이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강사로 또 지금 많이 나누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장님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그 리얼 스토리는 많이들 모르실 것 같거든요. 사장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스폰서님은 최혜경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최혜원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전직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것처럼 성직자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전도사 포함해서 15년 목회를 했고 해외 남태평양 피지와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에서 12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죠. 돈하고는 조금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뉴스킨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의 스폰서이신 최혜경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 제가 파송받은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좀 알아봤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 회사인 걸 알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종교적인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보셔서 그것도 말씀드렸더니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뉴스킨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뉴스킨을 더 가깝게 알게 된 건 저의 병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70살에 저희 셋째 형님이 43세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전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저도 해외에 있을 때 간이 망가져서 급하게 한국으로 후송됐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회복이 잘 안 되죠, 간은. 최혜경 사장님 통해서 유스펜과 TR90 180도를 전달받고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뭐 주변 사람 다 깜짝 놀랐죠. 이런 과정 가운데 뉴스킨에 대한 걸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보고 있었죠. 저 안에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거, 물질적으로 돕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어요. 근데 뉴스킨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기회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과감하게 50살에 전업한 그런 김종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종호 사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과정 가운데와 말미암아. 그 보상을 푸실 때도 쉐어링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블럭 보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웃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게 왜 웃긴지를 모르세요. 네, 사장님 좋습니다. 부스트로 말미암아. 네. 사장님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지만 나이 50에 한평생 해왔던 목회를 두고 전업을 하시는 거는 사장님도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셨을 것 같거든요. 그 네, 얘기 쉽지 좀 않은 잠깐 해주실 수 결단이었죠. 있으실까요? 네네.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요. 꿈이 확실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뉴스킨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제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분이 또 우리 뉴스킨에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감사하고 신기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혜경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김종호 사장님께 회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김종호 사장님이 안 좋은 얘기를 하셨거나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전 진짜 안 했을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 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들어가서요. 저희가 이제 11월 2 일이기 때문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몰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제가 사장님을 늘 마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음장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사장님? 네, 제가 마음장 설명을 잠깐 화면 공유할게요. 워너비 몸매입니다. 몸짱. 우리는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고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몸에 근육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병드는 것처럼 마음에도요, 근육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 마음짱이겠죠. 마음의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와 문제 앞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이쯤이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어렵겠네, 힘들 거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요, 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근육의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근육은요, 다르게 얘기해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마음의 근육이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짱짱한 게 마음짱이고, 즉 회복 탄력성이나 역경지수가 높은 게 마음짱이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마음짱이라는 것은 오뚜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면요, 곧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다 넘어집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고요,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쓰러졌을 때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마음짱이거든요. 마음짱이라는 것은 쉽게 다시 설명한다면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마음의 근육, 회복 탄력성, 역경지수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 회복 탄력성, 마음 근육은요, 키울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감사한 일이죠. 네, 이게 마음짱입니다. 네, 사장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내가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음짱이라는 거잖아요. 네. 몸처럼 마음의 근육도 내가 키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근육,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예, 크게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좀 간단하게 그걸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운동, 수분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고, 또 삶에 대한 긍정성이 필요하죠. 이거 좀 빠르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 조절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안의 감정을 조절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충동적인 욕구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 충동적인 욕구를 얼마만큼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내면 세계, 내 안의 세계에 대한 주도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 세계 주도권을 갖는 것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데요. 제발 부탁인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탁인데요, 척하지 마시고
척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것부터 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면요, 스폰서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종호야, 나 너무 힘들어. 외로울 때는요, 얘기하십시오. 종호야, 너 지금 외롭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그러면 괴로운 자신의 모습을 비난하지 마시고 먼저 수용해 주세요. 난 요즘 괴로워라고요. 이것처럼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수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꿈꾸는 나,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가 있죠.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갭이 크면 나타나는 탈진, 번아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는데 현실의 나의 이 차이에서 사람들은 탈진할 수 있다는 거죠. 탈진하게 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요, 예민해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먼저 수용해 주는 것, 그때부터 마음의 근육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네네. 그럼 사장님도 그 마음 근육이 약해질 때가 있나요? 겁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약해집니다. 그 질문에 의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대인관계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얼마만큼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공감할 수 있는가, 또한 무엇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방어 기제를 내가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키울 때 대인관계 능력이 커지거든요. 우리 모두는 방어 기제를 갖고 있잖아요. 사업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잠수 타는 사람들, 그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또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합리화를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뭐라 그러면 이거 때문에, 그것도 방어 기제거든요. 그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대인관계 능력이 커지는 건데요. 대인관계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 아까 그거, 저도 마음의 근육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사업하면서도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행동 때문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요,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 이 사업 처음 선택할 때요, 아주 심한 말도 들어봤어요. 차라리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죠, 저도. 그분들 앞에서 웃어야 되는데 웃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되는,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고 저를 거절하고 저를 욕했던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은 고맙죠. 그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커지죠.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지금 둘 다 대학생이거든요. 학비가 없다고 할 때 그분들이 자기 통장, 저 비난하던 분들이 자기 통장 깨서 저한테 이거 학비 쓰세요라고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비난입니다. 그냥 거절이고요. 절대로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포기한다? 그건 너무 안타깝죠. 또 하나,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탁인데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이거 포인터 리더 교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조규철 선생님께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동할 때는요. 요거 우리 어제 임지심리학자
김결 교수님 강의 들었죠. 그분이 그 인지심리학 설명할 때 하는 건데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내외 부분과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통증을 느끼는 내외의 그 부분이 똑같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스폰서나 우리의 파트너나 누군가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오면 어떡해, 큰일 났다. 좀 쉬어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공감해 주죠. 근데 마음이 무너져서 오면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야, 지금이 그럴 때야? 빨리 일어나. 너만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러잖아. 이거 폭력입니다. 진짜 심각한 폭력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의 부위는요, 다리 부러졌을 때하고 똑같은 부위의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거려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근육은 점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성.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또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내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마음의 근육은 탄탄해집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구분할 게 하나 있는데요.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은 꼭 구분해 주십시오. 삶에 대해서 긍정하라고 하니까요, 낙천적인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것은요, 자기는 좋지만 주변 사람은 미치게 만듭니다. 근거가 없어요. 현실은 엉망인데 잘 될 거야, 무조건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남자들 때문에요, 부인들 죽어나갑니다. 근데 낙관적인 건요, 조금 다릅니다. 현실을 그대로 봅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암담한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난 다시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이뤄낼 거야. 이게 낙관적인 겁니다. 제가 첫 부분에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아프면 아프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래, 난 지금 그래. 라고 한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난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나갈 거야. 이게 삶에 대한 긍정성이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점점점 튼튼해지고 강해져서 마음짱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위인들이요, 마음의 근육이 강했던 사람들은 그러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마음을 자꾸만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작아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이런 그 순간에 그러나 이렇게 막 외치면 될까요? 혼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죠. 네. 사장님도 순간순간 마음 근육이 약해진다라는 얘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네, 사실 저도 지금 너무 위안이 되는데, 사장님 그러면 이 마음 근육을 우리가 키우다가도 자꾸만 이제 또 작아지고 좀 불안해지고 이럴 때가 계속 엄습하잖아요. 인간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생각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하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통제받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요, 자동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내 잘못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것,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 야, 이 사건이 다른 모든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 난 이 상황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자동사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 나를 지구 전체의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모든 사건이 왜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책을 멈추십시오.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내 잘못 때문만으로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근육이 엄청나게 약해지거든요. 나를 반성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반성을 넘어서 이 모든 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건요, 비겁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한 번의 사건이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각각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요, 나중에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매번 생기는 문제나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멈추셔야 됩니다. 생각을 또 하나,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헤어나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 헤어나왔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부탁인데요,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건데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죠. 오늘 실패했어도요, 그냥 과정입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다는 거죠. 한동대 이재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라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뉴스킨을 해내는 것이 성공이다라고요. 마음의 근육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되게 보내드리기 싫으네요. 이제 3, 4분밖에 남지 않아서 끝까지 뉴스킨 해내는 것이 성공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나의 마음 근육을 어떻게 펌핑해야 할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고요. 그거를 얼마나 내가 이제 지속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저희가 놓여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팸 가족분들께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솔직히 이 나눔은요,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근육이 생각보다 저처럼 불안하고 염려되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꼭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죠.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생각을 두십시오. 나가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 몸을 그냥 문 밖에 내어놓을 때입니다. 나가서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생각은 11월 24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티켓을 10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생각하시고요. 마음의 근육이 약하다, 불안하다, 멈추십시오. 생각을.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근육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멈춰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라. 문을 열고 나가라. 나가서 그냥 무엇이라도 행동하라. 몸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면 진짜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우리? 없잖아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는 매달 듣는 강의고 매번 듣는 얘기지만 오늘따라 더 굉장히 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 마음 근육의 단련을 얘기해 주신 우리 김종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남은 22일을 저희가 정말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우리 종호 사장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나게 됐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은 리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리더가 된다라는 건 리더의 생각을 복제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리더 사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2달 반 만에 다시 또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모시는 리더분으로 이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이분은 오늘 강의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강의와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되게 신기할 만큼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지금 신고 계신 구두에도 감사하시고 계실 거예요. 100%.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에도 감사하고 계실 거고요. 오늘 내가 아침에 먹은 음식에도 분명히 감사하셨을 거고요. 오늘 아침에 햇살에도 분명히 감사합니다를 말씀하시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런 무한 감사에서 나오는 긍정적 에너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꾸는 리더입니다. 온화하지만 그래서 알고 보면 가장 마음 근육이 단단한 강인한 리더. 우리 백만장자 주민의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타 그룹장 행복한 리더 주민혜입니다. 드디어 11월이 왔어요. 저에게 11월이 2020년 12월이 굉장히 뜻깊은 저에게도 시간이에요. 은행을 17년 다녔고 은행을 그만두고 뉴스킨 사업을 한 지 딱 17년 되는 해, 17년 되는 달입니다. 저에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좀 전에 우리 김종호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잠시 번아웃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예전에 이휘재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그 VS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뭐예요? 느낌이 사장님 그게 뭐예요? 이휘재가 했던 이렇게 했더라면 아니면 안 했더라면 빠밤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래 굉장히 결심.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결심했어. 이걸로 할까? 다른 거를 얼른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배운 거를 적용해 볼까 합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17년 하면서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만든 말이기도 해요. 심드렁 주의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심드렁 하신 분들이거든요. 심드렁 주의보에 딱 빠지신 분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 만사가 다 귀찮고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안 되거든요. 그 분들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가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본인은 본인이 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되게 서운한 게 많아요. 회사에도 서운하고 스폰서에도 서운하고 파트너한테도 서운하고 심지어 소비자한테도 서운해요. 갈바닉 젤 사고 막 이랬을 때 너무 좋았다가 정기 구매 안 해주면 서운하고요. 에러에 안 넣어주면 서운하고 처음에 너무 좋았다가 그래서 자꾸 서운한 게 많이 들 때는 아, 내가 바라는 게 많구나 라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갑자기 공허하고 뭔가 재미가 없고 이럴 때는 목표가 없을 때 목표가 없고 뭔가 재미가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심드렁주의보에 빠졌을 때는 일단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고 나올 수 있는 요약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감사함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오늘 아침에 예쁜 최혜원 사장님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 김종호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레임이 있어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누구를 만나지?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걸 하는 거. 적으세요. 오늘 해야 될 거. 저는 지금 오늘 갈바닉 AS 2건 있고요. 기업은행 무역센터 지점에 있는 소연이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룹 미팅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적고 한 거를 지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신드롬 주의보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잘 하는 거, 우리 스폰서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극복하기. 이제 아직도 22일이나 남았어요. 엄청난 이 시간 동안 내가 오늘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오늘 뭘 해야 될지 목표를 적으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제 이 옷 저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내 프로필 찍을 때 나한테 무슨 선물하지? 24일 지나고 나서 그 커미션으로 나한테 무슨 선물하지? 뭐 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11월을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나 감사함과 긍정의 에너지로 저희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장님과 이 김종 사장님의 강의가 너무 짝꿍을 이룬 것처럼 저희에게 진짜 확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그래 결심했어 이거 나오고 그리고 자꾸 레간자 문희선 사장님이 조용히 강한 레간자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결심했어 레간자 이거 아는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메시지로 저희 모두의 마음에 꽃을 피워주신 메가스타 주민의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제 정리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확장해서 오늘 나의 액션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9일 남은 TR과 TR9 프로모션입니다. 2명의 EBP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프로모션이죠. 특히나 이번 혜택은 정말 회사가 모든 걸 다 탈탈 털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혜택이 있죠. 이 TR과 TR9를 함께 구입하시면 인바디 기계를 일단 집에서 매일 측정할 수 있고 내가 이 인바디 기계로 매일매일 내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 스타트 빼독을 90일 기간 내에 2번이나 하실 수 있어요. 이 점프 스타트가 없어서 미국에서 뭐 아는 소비자분께 직구받으시는 분, 주문을 부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내가 집에서 인바디를 할 수 있고 점프 스타트를 2번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냥 너 6% 빼서 또 상품 받아가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6%를 껌으로 감량하면 자 개인전, 단체전으로 또 추가로 2번의 빼독을 할 수 있죠. 총 4번의 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 스타트 빼독을. 그리고 결국 계산해 보면 내 돈은 단돈 35만 5천 원만 쓰게 됩니다. 35만 5천 원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살 빠질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ROI 넣을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여러분 있나요? 반드시 이번에 도전하시고 반드시 이번에 함께하자고 외치셔서 이번에 목숨을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스타트업 강사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세번으로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사업자, 아이 엄마, 남성 사업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백만장자 사장님의 강의까지 이번 주 스타트업은 이 3번 연속 들으면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사원, 진현주, 김종호, 문희선 사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 그냥 그래 넌 하지 말아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 주 정말 막강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속 3회를 반드시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함께 사업하고 싶은 대상자분들께 프로포즈 하세요. 야, 나랑 이번 주에 딱 이거 3번만 듣자. 저는 졸라보기도 했었고 부탁도 했었고 강하게 얘기도 하고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집중해서 초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초대 잊지 마시고 이번 주 강사 라인업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뉴티비 본사에서 진행하는 뉴티비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본사에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에게 찾아오는데 행정적인 부분부터 제품 터치까지
정말 좋은 콘텐츠를 주 2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편성표가 공지사항에 떴더라고요. 특히 이번 달에는 부스트를 활용한 라이브도 있고 부스트를 활용한 컨퍼런스가 돋보여요. 부스트를 예약하신 회원분들이나 혹은 부스트로 확장을 내가 터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쉐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양질의 콘텐츠를 본사에서 뉴티비를 통해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2020년 11월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흡족할 수도 있고 진짜 찌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알고 보면 다 찌질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잘 이끌고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마주하고 응원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면서 11월을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그냥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늘 찌질하게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라 뭐라고 하셨죠? 살아내는 게 위대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순간순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자책도 들고 뭐가 하나가 틀어지면 다른 것도 되게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또 엄습하고 또 이 불안과 자책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왜소해지고 또 내가 용기 없어질 때 그 자책과 불안함과 용기 없음을 향해 여러분 그 순간 주문처럼 이렇게 혼자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어 자, 자책, 불안, 용기 없음이 튀어나올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혼자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나의 용기 없음과 자책, 불안 다 떨쳐버리시고 우리 사장님들 11월 우리 멋지게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데